오늘 그러니까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이해찬 대표하고 주호영 미통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뭐 이를테면 주호영 말 딱 한 줄만 우리 방송 한 30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협치를 해주시면은 적극 호응하겠습니다. 이걸로 30분 동안 얘기가 되잖아 우리는. 얼마든지 되죠. 30분이 뭐야? 밤새 얘기할 수도 있지. 그러면 주호영이 그랬다고. 국회 본연의 기능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인데 그게 작동해야 국가가 운영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석이 형편없이 줄어들고 거대 여당이 탄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때리면 안 돼. 때리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의석수가 크더라도 우린 밟고 가지 마. 그렇지. 중요한 거는 이제 견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에요. 견제라고 하는 것의 컨텐츠가 뭐냐는 거죠. 실제로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원격 진료를 갖다가 막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들을 미리 예견을 해. 그래서 그 예견된 부작용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서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을 말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 이런 컨텐츠면 협치가 가능하죠. 토론이 가능한 거잖아. 근데 세월호는 교통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는 작자한테서 무슨 협치를 기대합니까? 세월호 교통사고라며. 교통사고에 하나일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정치꾼들이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었다며. 그것뿐입니까? 5.18 갖고도 지금 명확하게 주호영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게 견제의 내용이야. 그런데 무슨 협치가 기대가 됩니까 여기서? 저는 조금 뉘앙스를 다르게 들었던 이유가 그 전까지 이 미래통합당의 태도는 야 정권 우리가 잘못해서 잠깐 3년 넘겨줬지만 2년 후엔 우리가 찾아올 거야 같은 오만한 자세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국회도 사실 의석수가 비슷비슷했고 이제 보수도 합치게 됐으니까 다음에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었는데 이번에 까보니까 100석이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얘기하는 게 일단 야당이니까 이제는 우리도 국회 견제하는 거, 행정부 견제하는 게 국회 기능인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최소한 하게 해두고 그게 사실 돌아가다 보면 정부에도 국가에도 도움이 될 거야 식으로 나가서 저는 처음으로 이 통합당 포지션이 야당다운 포지션이 됐어요. 왜냐? 정의당이 오늘 그 관련돼서 21대 총선 평가를 외부에 받았는데 거기 나왔던 조언이 뭐냐면 일단 선은 공격하고 후 주고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민주당이 정의당을 버렸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이제 무조건 같이 가지 말고 일단 공격할 거 하고 그다음에 뭔가 딜을 해라. 이렇게 나와요. 야당이 원래 무는 게 전공이잖아요. 통합당이 우리랑 같이 정부를 끌고 가자. 그전까지 황교안은 내내 뻑하면 영수회담하자 그랬어요. 만나자고. 지들이 아직도 정권을 잡고 있는지 착각했었지. 근데 주호영의 오늘 말은 협치 도울 테니까 같이 갑시다. 야당으로서의 포지션 나온 말 같은 느낌이었어요. 협치에 우리는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 뭐냐면은 협치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키워드는 노무현 대통령. 당연하죠.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일부 민주주의부한테 엄청 욕을 먹었던. 그런 나중에 안희정이 대선 경선 나왔을 때 또 협치를 꺼내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트라우마가 왜 있게 됐냐면 저들은 대우각성에서 완전히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체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일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일본과 손잡는 거랑 똑같은 행위가 돼버려요. 당연하죠. 이번에 그 정성호 원내대표 후보가 협치란 말 꺼내들었다가 폭탄 맞으면서 8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협치란 말을 잘못 쓰면 또 술 드셔가지고 이게 독배가 돼버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협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분히 얘기 듣고 걔들이 뭐라는지 하고 그다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돼요. 180석인데 뭘 못해. 177석. 그게 협치입니까? 그럼 그래도 안 들어주던 애들보단 낫잖아 우리가. 걔들은 우리 얘기 듣지도 않았었어. 지들이 많았을 때. 우리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꾸 그 의미를 이상하게 막 혼자서 생각하는 걸로만 덮지 마세요. 동수영의 문제는 가끔 가다가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것이 자기가 해석하는 것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경향이 좀 있어. 근데 협치라고 하는 거는 누가 봐도 거의 상식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부 협의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야. 모든 걸 다 협의해서 결정해야 협치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맞는 컨텐츠를 갖고 나와야 협치가 되고 대화가 되지. 당연히 안 갖고 나오면 협치는 안 되는 걸 텐데 그 전까지의 상의 과정도 필요하지. 지금도 립 서비스 해가면서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보세요. 주호영이 그 야당의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치 얘네들이 정신을 차려가지고 뭔가 태도 변화를 갖다 그
모색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봐요. 얘네들은 그냥 위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 그거야. 잠깐만 우리 재밌는 그러니까 제안 하나 할게요. 성수형의 문제는 하나만 지적할게요. 김종인처럼 제가 옆에서 나이 들어갖고 그렇게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그쪽을 몰고 가는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풀어갈 수도 있어. 사실은 우리가 지금 90회 가까이 하고 있지만 90회 넘게 하고 있지만 뭐고의 문제는이라고 지적하는 거는 토론에서 올바르지 않은 태도예요. 이따 알았어. 뭐 늘 뭐 그렇게 지적해 왔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잠깐만. 또 새삼스럽게 아이 그래. 100회 앞두고 정리 좀 어?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말이 좀 잠깐만. 밀릴 것 같으니까 그러고 있어 지금. 전혀 아니지. 잠깐만 집에서 무슨 일 있었지? 아, 오늘 우리 낮에 점심 먹었거든 같이. 둘이 점심 먹다 싸웠구나. 아니 하루 두 번 만나면 안 좋아요. 아니야. 아니 내가 봐도 지겨울 저런 것 같아. 무슨 부부도 아니고 무슨 뭐 자, 베이지 정리를- 배연정도 아니고. 아니, 잠깐만 내가 제안을 할게. 그럼 자, 제 기다려. 배연정. 예. 협치란 말에 알레르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도와주지도 않을 놈들을 갖고 협치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 얘기야 그게.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협치란 단어를 우리가 쓰지 말고 지금부터 이 토론 끝날 때까지만 협치를 멸치로만 바꿔봐.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멸치를 협치로 알아먹게끔 한번 해보자고. 자 시작해. 뭐 하자는 거야. 아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하고 민주당하고 멸치하자는 거 아니야? 이 멸치의 문제점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게 상대방이 수준에 맞는 제안을 갖고 올 땐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고 들어왔을 땐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 주장했던 거잖아요. 그게 무슨 협치야? 근데 그게 무슨 협치라고 하지만 같이 의견을 조정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갔었다라고 그들은 얘기를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4+1의 악몽이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럼 충분히 들어보는데 그 전까지는 얘들이 감추고 있는 게 대화의 장도 나오지 않았어요. 20대 국회의 가장 큰 악몽은 장외투쟁만 하고 토론하자 그럴 때 오지도 않고 질질 끌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협치를 하겠다는 얘기는 얘들이 들어와서 최소한 원내에서 얘기를 하겠다는 거니까 전 그것만으로도 아이고 기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받아주고 들어는 주마 이러고 그러니까 얘기하고 지금 있는 거죠. 이해찬 대표가 주호영은 원곤 보수 합리주의적 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는 그럼요. 그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원내대표에 당선되고 나서 그 일성이 뭐냐면 협조할 건 협조하자였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하다가 폭망한 걸 일단 알고는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그 중간에 세월호는 교통사고 때문에 그건 지가 단정 내릴 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고 하면 돼요. 아니,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는 김용태 정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래도 진정성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막 작대기만 꽂으면 되는 곳에서, 김부겸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민주 진영의 그 참 아까운 그런 인재를 짓밟고 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딴 거 다 떠나 봅시다. 국회의원이 당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다 떠나서 자기네 지역에 가면 뭡니까? 왕이잖아.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아 4년. 막말로 얘 개인 혼자만 생각하면은 표정 관리 잘하고 동수형처럼 겉으로 보기에 좀 나이스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보여? 나이스하게 보이잖아 지금. 당신이야말로 얼굴살이 줄어들었잖아 지금. 아니 그러면서 가가지고 마치 원내대표로서 이렇게 뭔가 대화가 통하는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하면서 실제로는 대구 사람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곳들만 쏙쏙 빼먹는 그런 짓을 하면 얼마든지 또 4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더 자기를 갖다 채울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런 그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국회에서 행정부의 견제를 하는 본연의 기능을 갖다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니네들이 국회 내에서 니네들이 야당일 때 그러면서 얻어냈던 것들을 다 우리한테도 보장해라라고 하는 얘기고 협치라고 하는 건 니네들이 그런 걸 보장할 때 한번 해보자. 검토나 해볼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해찬 대표님께서는 그걸 다 꿰뚫고 있어. 꿰뚫고 있으니까 우쭈쭈쭈쭈쭈 하면서 자 일단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냥 토론의 장에는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갖다가 좀 확실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 덫에 걸리기를 갖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얘기지. 실제로는 그 안에서의 수싸움들이 굉장히 치열하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해주면서
행간을 좀 전달을 해야 된다. 훌륭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만 짧게 얘기를 하면 주호영은 선거 기간 동안에 대구의 방역 시스템이 훌륭했고 중요한 건 경북대학교에서 다 처리된 건데 그 공을 문재인 정부가 바로 챘다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했던 사람입니다. 알죠. 근데 정치가 그동안 갖고 있는 문제가 근엄하고 점잖은 척하면서 서로 수싸움하고 빼내갈 거 하던 그런 집단이에요. 근데 그거조차 안 했던 게 황교안 나경원이거든. 바깥에 나왔는데 이젠 들어오겠다 얘기하면서 당선되자마자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이거 통합당 의원들에게는 되게 기분 나쁘고 머리 숙이는 얘기였어요. 근데 오늘 이해찬을 만나면서 아이고 칠선이면 훌륭하시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아시겠지만 원래 야당이라는 게 국회에서 뭔가 견제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시죠 하면서 돌아섰다는 거는 이쪽을 다독거리면서 왜냐하면 부친성 당하고 올라와서 자기네들도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이 정부하고 대화하겠다만 하게 되면 김무성이나 그 안에 내부 세력들이 시끄럽게 하거든요. 서로 립서비스라는 주관이니까 저도 멸치하겠다 그러면 던져주는 거지 뭐 꽁치 동생쯤 하는 거지 뭐 그걸 이렇게 진지하게 받았고 멸치가 안 되는 대상이고 이러고 얘기하면서 하면은 되겠냐고. 그게 김성수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매력은 무슨 멸치. 그러니까 문제는 나 이렇게 봐요. 이해찬 대표 때까지는 예를 들어 180석이라고 맞는 칼이 이렇게 딱 쥐어졌어. 그러니까 물론 고민스러울 거예요. 무조건 휘둘러 버리느냐, 막 적을 못 지르느냐, 아니면은 이제 정말 그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시즌 3, 4 해가지고 이제 정말 여당의 포스가 느껴지는 정당이 됐다고 느꼈을 때 뭔가 좀 게을러 보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폭망하는 거고 180석만큼 망하는 걸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보는데 이해찬 대표까지는 그게 돼. 쥐락펴락이 되는 거죠. 근데 8월달 이후에 다른 당대표가 나왔을 때 진짜로 이를테면 이런 상황이에요. 협치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뭐 노동법을 개혁한다라든지 뭘 하려고 할 때 저쪽에서 굉장히 많은 걸 요구를 해. 그러면 이제 협치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어때 원안보다 많이 후티한 것을 통과시켜줘 버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애초에 180석이 갖고 있는 파워를 갖고 있으면 원안보다 더 센 걸 통과시켜야 되는데 협치라는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더 계약해서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그런 협상들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느낌이 우리 왜 예전에 중국 영화나 홍콩 영화 보면 무술의 고수가 된 애가 나는 힘이 세. 근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상대하고 뭐 하고 있다가 사람들은 보면서는 제가 언제가 한판 붙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석 달간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8월까지. 5, 6, 7 하고 6, 7, 8은 가겠지. 그 뒤에 나올 지금 후보로 돼 있는 3명 언급되고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송영길, 두 번째 홍영표, 세 번째 우원식이에요. 송영길 같은 경우 만약에 예전에 당대표 나왔을 때 모습처럼 했는다면 저쪽에 뭐가 반대한다 그러면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을 테고 홍영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협치해 주느라고 아주 고생했잖아요. 협상하느라고 온갖 거 다 내주고 요번에 내가 본때 보내주겠다 할 수도 있어요. 우원식 원내대표에 있었을 때도 굉장히 열받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됐건 포스트 이해찬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휘두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갖고 이 무기를 쓰지 않을 거고 우린 열린우리당 때처럼 급하게 몰고 가지 않을 거다라고 선배가 내내 지금 외쳐주고 있거든. 그걸 반대도 쪼는 거죠. 열린우리당 때 언제 몰고 갔어요? 그래서 당만 처음에 법안 통과시키겠다고 그러니까 싹 난리를 친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언론의 프레임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열린우리당 때 뭘 몰고 갔습니까? 열린우리당 과반수 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온 게 연정 얘기였는데. 열린우리당에서 통과시키려던 사법 관련돼서 법 4개 관련돼서 사법 4개밖에 없었어요. 그 사법 중에서도 핵심적인 거 나중엔 다 포기하고 국가보안법 하나만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도 안 됐지.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과거 속에서 배워야 돼요. 실제로 과거와 달라진 게 어떤 것들이 있고 뭐가 변했는지를 갖다가 봐야 되는데 지금 특히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3사람이 거론되고 있어. 그중에 가장 세게 거론되는 사람이 홍모 씨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분이 그 특히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가슴으로 품었던 최저임금과 52시간 노동제를 뒤에서 어떻게 흔들었는지를 원내대표가 난 너무나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변화가 되는 그런 구도 안에서 보지 않고 어떻게 지금 180석이니까 이렇게 볼 수만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보고서 리더를 해나가야 돼요. 오히려 지금 봐.
지금 협치를 한다고 해? 그러면 그 협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집요하게 따져 묻고 그리고 우리가 양보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그리고 저쪽에서 내세우는 게 컨텐츠인지 아니면 깽판인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따져야 돼.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언론 지형이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날 같은 곳에서는 그 부분을 갖다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협치라고 하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더 치열한 수싸움들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주호영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혀 뭐 야당으로서 꿇은 자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다. 그렇게 꿇은 자세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사과부터 했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사과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립 서비스 던지는 것만으로도 아이고 웬일이야 이러고 우리가 있는 무슨 정도지. 굳이야 립 서비스 던지는 것 때문에 어이구 그러게. 진짜 처음에는 딱 저걸 들어야 돼. 주호영이 잘못했다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박근혜 있어요. 대통령의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국정농단을 갖다가 그렇게 국정농단이 아니라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세력들한테 휘둘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협치를 하든지 말든지 해보지. 그게 나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하죠. 절대로 그러니까- 생각 안 하니까 협치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럼 협치하지 말고 그냥 외면하고 가자고 우리끼리? 그렇지. 내가 봤을 때는 원칙대로 하면 되는 거지. 성수형은 원칙론자예요. 원칙대로 하자는 근데 거예요. 현실로 들어가면 쉽지는 않아.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거든. 뭐냐면 지금에 양보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에 기득권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과정이거든. 당연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안에 대해서 양보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양보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원만하게 국회 내에서 표결로라도 가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굳이 보이려고 하는 순간 그게 협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이제 현안으로 다가온 여러 가지 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 어떤 법들 그 법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저번에 고민정 당선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4.27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국회에서 처리하자라고 할 때 안 돼. 걔네들 지금 그 안 해준 이유가 있거든요. 구체적인 뭐 안이 없고 어쩌고 맞아요.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부터 이제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때로는 구체적인 안 만드는데 1년간 그러니까 으름장 기다려주는 놔가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면 돼요. 180명이.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뭔가 거세게 몰아붙일 때가 필요하는데 우리가 보셨지만 민주당이 그 총선에 승리 기반을 놨던 거는 지금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이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과시키고 나서 다시 인기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 중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아니죠. 개혁적인 것, 긍정적인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표를 주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또 개혁 세력인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나가기 때문에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이런 거예요. 협치에서 대상에 나왔던 게 이번에 김무성이 흔들면서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형제복지원법 같은 경우 20일 날 본회의 열게 되면 통과될 거예요. 거기서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배상과 보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논쟁 여기가 많으니까 사실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근데 그걸 핵심이 다 빼놨어요. 빠졌잖아요. 그걸 빼놨어요. 근데 쇼를 해놨어. 근데 한 단추 한 단추씩 나가는 게 한꺼번에 바뀌면 얼마나 좋아요. 당연히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했었고 여러 가지 것들 나가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놓고 보게 되면 오늘 뭐 정의연 관련해서도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그거 샅샅이 살펴봐야 된다 얘기가 나오기도 해요. 우리 쪽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뭐든지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은 이게 옳고 방향이 괜찮다면 상대방 의견 듣는 것까지도 나는 협치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 그건 형이 생각하는 멸치고 그러니까 근데 걔네들이 얘기하는 멸치는 아니다. 근데 걔들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라 난 거기까지도 지금 허락은 그 정도는 우리가 해주는 게 여유 있는 거고. 걔네들은 그 반찬에 올라오는 잔멸치는 멸치로 취급도 안 하는 그러니까 거야. 당신은 당신 친구들이 그렇게 협치하고 그쪽에 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알겠지만 나는 우리 쪽에서 보면 당신 그 바른당에 있었다가 이번에 올렸던 새누리당 친구들은 그런 거 협치 아니라고 얘기할 거야. 멸치라고. 근데 나는 내가 본 건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180석을 만들어냈던 힘은 혁신에서 나온 거고 혁신을 하되 우리가 최소한 저쪽처럼 개무시해가면서 그쪽하고 상관없어요. 안 들어도 우리끼리 일정되어 끌고 가는 거 그 모양새는 싫어해요. 우리도 최소한 주호영이 왔을 때 이해찬이 녹화한자 빨리 사과부터 하고 제대로 협치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안 했거든.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그 정도 받아주되 걔들이 얼마나 가겠어요. 한 달, 두 달도 안 갈 거라고 봐요 저는. 두 달도 안 가요. 한 달도 안 가고 원 구성할 때부터 이빨 드러내고 우리한테 더 내놔라 난리 치면서 쌩 난리를 칠 거예요.
야당이 견제해야 그거를 되니까 협치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법사위는 당연히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협치다. 할 때 우리는 그래 들었어. 근데 우리가 가져갈 거야. 끝 하면 된다는 거죠. 적어도 현대 정치에서는 저는 이 정도 수준의 멸치를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만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야 그 정도면 돼. 끝 그러는 자, 거죠. 정리할게 그러면은 그거를 어. 저 모든 언론들은 협치를 안 했다라고 지랄할 겁니다. 그때 형님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우리는 했다 얘기하세요. 정리할게요. 그러는 거죠. 네, 뭐 정리할게. 언제부터 언론이 우리 얘기를 제대로 써줬어? 딴 나라 살다 또. 왔어. 왜 이래? 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개념을 제대로 쓰자. 이거죠. 정리 좀 하자고. 예. 이 양반들이 정말 또 언론 재벌한테 큰 소리 나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말하자면 들어주는 태도는 필요하지. 그게 민주주의 원리예요. 그럼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건 무조건 표결로 해가지고 다 밀어붙여라는 아닐 거예요. 당연하죠, 그거는. 국회가 표결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고. 그럼. 예.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길 원한다면 이자들이 협상에 응할 때의 컨텐츠는 상당히 진보에 있어야 돼. 개혁적이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과감하게 질질 끌려가지 말고 밀어붙여라. 이거지. 그러니까 어.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금은 그 걔네들을 설득시킬 시간 없어요. 지금 설득시킬 시간 없고 지금 우리들의 로드맵으로 뚜벅뚜벅 가야 되는 거고 거기에 끌려서 따라오면은 조금 하나 던져주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저 좌고 우면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그것이 뭐 마치 개를 갖다가 그 데리고 산책을 할 때 목줄을 갖다 끌고 가는 그런 형태로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수싸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협치라고 하는 개념 속에 프레임에 갇혀버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협치 그래 나 협치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바로 들어옵니다. 협치의 내용은 이런 거다. 그렇지, 그렇지. 프레임에 그냥 훌륭해. 갇혀버리게 된다고요. 이제 이해했어. 훌륭해. 민주당은 기본으로 국민들하고 협치해가면서 갈 거예요. 거기서 네. 야당이 끼어드는 건 받아주겠지.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저 세력의 특성 중에 하나가 약자에 강하고요. 강자에 약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세게 나가면 저쪽이 아젠다를 하나를 들고 와도 개혁적인 걸 들고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 내리자. 그렇죠. 오케이 말해. 그러면 자기네들이 가서 우리 예산단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해 할 거예요. 그치.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